지난 5월 2일 한 대동맥 스텐트 업체를 불시에 점검한 식약처 직원들. 별만 있을 때까지 정말 남자 귀실 절대로 열어주지 마세요. 들어갑시다. 저희 회사 곳곳에서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가 발견됐습니다. 유동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통기한 지나서 불용이 위에 지금 앞서가 대체적으로 보시면 허가상은 이렇게 된 게 없거든요. 다른 제품.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그 피해자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병원으로부터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거지. 의약품 가지고 장난치는 나는 뭐 3주가 아니라 10주이라도 그건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전국 대형 병원에서 시술된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 저는 허가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갖다 놓으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병원에선 왜 비허가 제품을 사용한 걸까? 비허가 제품을 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교수님 책임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동맥 스텐트는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 사용 중 부작용이나 결함이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마르타 같은 이 개념으로 봐도 틀림없이 아닐 정도의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 시술, 그 충격적인 실태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적 60분 최지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 안에 비허가 의료기기가 삽입됐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난 4월 추적 60분은 매우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대동맥 스텐트가 유통됐다는 겁니다. 대동맥 스텐트는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증 등의 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혈관 안에 영구적으로 삽입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대동맥 스텐트는 인공심장, 인공관절 등과 함께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인체에 적용됐을 때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려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동맥 스텐트가 유통돼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 추적 60분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아주 어렵게 만난 한 대동맥 스텐트 제조업체 관계자. 철저한 신원 보호를 당부하며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대동맥 스텐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좋은 점이라고 봤죠. 이런 비허가를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판매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최소한 10몇 년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몸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동맥 스텐트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시술됐다는 것. 장난을 치는 것이 회사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피해자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매우 놀랍고 매우 두렵죠. 업체 관계자의 말은 사실일까? 제작진이 입수한 S 대동맥 스텐트 업체의 간부 회의록. 2018년 목표가 정품화, 품질 혁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를 생산해온 것이 탄로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허가 제품은 일주일에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하루에 적어도 3-4개씩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한 달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일주일에 평균 15개 정도 됩니다. 비인증 제품이 많습니다. 인증 기간이 걸리는 상황이라서 스탑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스탑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인증 때까지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사는 100% 정품입니다. 허가사항 외의 제품은 할 수가 없어요. 대동맥 스텐트는 대동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몸속에 삽입하는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공급하는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 이곳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대동맥 박리와 대동맥류입니다. 최악의 경우 혈관이 터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시한폭탄에 비유됩니다. 허벅지 혈관을 통해 스텐트를 대동맥 안에 삽입하는 시술은 개복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손상된 혈관 안에서 혈액이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길이 되어주는 대동맥 스텐트. 인체에 영구적으로 이식되기 때문에 위해성이 가장 높은 의료기기로 꼽힙니다. 이 4등급 의료기기, 인체에 들어갔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기기들은 허가를 내줄 때 그에 합당한 기술적인 성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성능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안전한가 유효한가를 또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상시험이라는 걸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업체가 생산한 대동맥 스텐트. 2007년 식약처에서 제조 허가를 받은 것은 이런 원통형뿐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대동맥 스텐트를 허가도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업체 내부 문건인 시술자 명단을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약 2,700건의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가 시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허가 제품을 시술받은 환자들의 건강은 문제가 없을까? 이 문서를 토대로 3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문한 결과 한 환자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시술 현황에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가 이식됐다고 기록된 김동수 씨. 동명이인이 아닌지 시술받은 날짜를 확인해봤습니다. 하룻밤 자고, 두 밤 자고, 세 밤 자고. 그러니까 25일 날 하신 거예요. 작년 7월 25일 허벅지 혈관을 통해 대동맥 스텐트를 시술받았다는 김 씨. 우리가 찾던 환자가 맞습니다. 시술 당시 문제는 없었을까? 수술은 몇 시간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 아주 등허리가, 등에 침대가 뭐가 찐득찐득하고 따끈따끈해. 따뜻해.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뭘 모르는 거야. 아, 이거 술이 가는 거야. 술에는 피가 등에 침대에 흥분한 거야. 이제 간호사 불러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한번 봐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얘가. 수혈 같은 거 따로 안 하고 계셨어요? 응? 수혈했지. 피를 엄청 많이 흘리니까 수혈을 하더라고. 피를 주입을 하더라고. 시술이 잘 끝났다라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그렇지. 잘 끝났다고. 해당 업체는 시술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 불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고객은 의사를 뜻합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김 씨의 이름 옆에 시술 실패를 뜻하는 F가 적혀 있습니다. 스텐트가 100% 다 펴지지 않아 스텐트 펴는 작업을 추가로 시행했다는 것. 제품을 썼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 불만 보고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좋겠다. 안 보시는 게 나을 증상. 스텐트를 사용하려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지 그 제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이 시술이 됐습니다. 그 좀 싼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약품 가지고 장난치는 나는 뭐 3주가 아니라 10주이라도 그거는 그건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심장인데 심장이 몸에 제1 아니 제1 아마 2번 갈아오면은 중요도로 따졌을 때 그거는 안 된다고 정말로 그건 안 된다고 해. 그렇지만은 배신감이 더 느끼지. 병원으로부터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거지. 시술 후 과다출혈로 고생했다는 김 씨. 혹시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던 건 아닐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상황. 의료기기로 일한 것이었는지 환자의 기저질환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시술을 잘못한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고 적어도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면 이상 사례가 발생됐을 원인에 대한 걸 조사할 때 기능적으로 생체 작업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담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그러한 내용이나 이 없을 때는 그 원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죠.
대동맥 스텐트 자체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증을 받지 않은 비허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환자들은 어떨까? 우리는 해당 업체의 문건에서 시술에 실패했다고 기록된 또 다른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그 환자의 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게 처음부터 조금 미세하게 샜어요. 처음부터 미세하게 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예. 이건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가래를 뱉으면 썩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술을 했죠. 한 부분을. 아, 스텐트 시술을요? 다시 예, 하셨어요? 예, 다시 했어요. 근데 그 이음새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텐트 밖으로 혈액이 새어나가는 혈류 누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S 대동맥 스텐트 업체에서 작성한 고객 불만 보고서를 더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혈류 누출이 발생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됩니다. 모두 16건. 대부분 스텐트 그라프트 파열이 의심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동맥 스텐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스텐트는 금속으로 된 지지대를 말합니다. 그 겉표면을 감싸고 있는 흰색 인조혈관 재질이 그라프트. 스텐트와 그라프트는 수처라 불리는 매듭으로 고정됩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의 비허가 제품을 시술한 환자 몸 안에서 스텐트와 그라프트가 완전히 분리되는 현상이 확인됩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은 또 다른 환자, 스텐트 파열로 인해 밖으로 혈류가 누출됐습니다. 시술한 지 일주일 만에 스텐트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2년 반 만에 그라프트가 파열돼 혈관이 부풀어 오른 환자도 있습니다. 역시 비허가 제품이 이식됐습니다. 2012년 해당 업체 스텐트의 그라프트 파열에 대해 한 의사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보고서. 확실한 그라프트 파열이 세 번째 나타남.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시험을 신뢰할 수 없음. 그라프트 파열을 단정짓기 어려워 심각하지 않은 혈류 누출로 유도함. 이 환자는 그라프트 파열이 확실해 제품의 문제를 인정함. 이번 고객 불만 건은 시술자의 시장 파급력 등을 감안해 가장 치명적이라고 판단됨. 스텐트가 완벽한 스텐트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혈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재협착이 생긴다든지 그로 인해 가지고 혈관을 재개통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검증을 거친 제품보다도 훨씬 더 위험도가 높다고 예상할 수가 있죠. 해당 업체의 비허가 제품을 시술받았다가 추가 수술 중 사망한 환자도 있습니다. 환자분은 추가 수술 시행 중 사망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기보다는 진심으로 자사가 걱정이 된다고 하시며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어쨌든 설왕설래 되어지는 것들 안에서는 매우 심각한 거죠. 사망사고가 비허가 불법을 써서 사망사고가 발생되어졌다. 이것이 정말 이것 때문에 사망사고가 되어졌는지까지는 저희가 당시에 의료진도 아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오고 의사가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고. 시술용으로 사용되는 대동맥 스텐트 한 개의 가격은 최대 600만 원대. 고가의 의료기기에 속합니다. 2014년 이후 약 4년간 대동맥 스텐트를 판매해 14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는 S스텐트 제조업체. 이 서류들은 지난 2013년 이후 S스텐트 제조업체에 접수된 고객 불만 보고서입니다. 해당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 환자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한 의사들의 불만 사항이 담긴 문서로 이 속엔 스텐트가 파열됐다거나 혈류가 누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내용들이 빼곡히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사들의 불만 사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허가 제품이 은밀하게 유통될 수 있었던 걸까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SNG 바이오텍. 2000년에 설립된 스텐트 제조 판매 업체로 직원 수는 약 100명. 작년 한 해 매출은 75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대동맥 스텐트 시장의 약 20-3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 대표인 강모 씨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신입니다. 모노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일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허가 제품을 마치 허가 제품인 것처럼 팔 수 있을 때는 그 시장을 누구보다 사용자 입장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 틈새를 저는 이용했다라고 보고 의사가 뭘 원하는지도 아마 알 거고요. 어떤 프로세스도 잘 알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들키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비허가를 지금까지 유통시키고 그렇게 숨겨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SNG 바이오텍에서 판매했던 대동맥 스텐트는 얼마나 될까?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SNG 바이오텍이 제조해 유통한 대동맥 스텐트는 무려 4,300여 개. 거의 대부분이 다 비허가 제품이에요. 만약에 그 허가받은 것들이 제대로 쓰였으면 전체 중에서 100 중에 10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비허가인 거고 거의 매출의 많은 부분을 비허가로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당국, 관계당국이 계속 불법적인 업체에다가 돈을, 세금을 계속 준 형태가 된 거죠. SNG 바이오텍의 제조 허가증을 살펴봤습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건 원통형 모양의 대동맥 스텐트뿐입니다. 스텐트의 직경과 길이도 허가를 받은 것에 한해서만 생산해 판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대동맥 스텐트가 대체 어떻게 유통될 수 있었던 걸까? SNG 바이오텍에서 근무했던 전 영업사원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허가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물건에는 예를 들어 사이즈가 5cm짜리로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6cm가 들어있는 거죠. 이거 왜 비허가를 우리 보고 팔라고 하는 거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포장 상자에 허가받은 규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실제로 안에는 치수가 다른 비허가 제품을 넣어 납품하는 수법. 대동맥 스텐트 양 끝의 직경이 달라 한쪽이 점점 좁아지는 모양의 제품도 유통됐습니다. 허가 사항과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비허가 제품이 더 있을까? 2011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업체의 대동맥 스텐트 시술 영상 유심히 살펴보면 빨간색 부품 하나가 눈에 띕니다. 딜레이 디플로이 부품입니다. 이것은 C차 전개형 전달 시스템으로 스텐트가 정확하게 자리를 잡은 뒤에 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그런데 딜레이 디플로이에 대한 고객 불만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이 제품 C차 전개형 전달 시스템 실패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겪어보니 제품은 물론 담당자 의견까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협의 후 제품을 바꿔보자고 상의하겠다. 우리가 입수한 당시 시술 영상. 딜레이 디플로이 장치가 제대로 당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고객 불만 보고서에 딜레이 디플로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총 13건. 딜레이 디플로이 실패와 불량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치가 계속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허가를 다시 진행을 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다시 허가를 다 디테일에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안 받은 거죠. 2011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딜레이 디플로이. SNG 바이오텍의 제조 허가증을 살펴보니 올해 1월에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무려 8년 동안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환자들에게 시술됐던 겁니다. 그런데 취재 중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중소기업 상품이 판매되는 한 온라인 사이트. SNG 바이오텍의 대동맥 스텐트 제품들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작년 회의록을 보면 그들도 비허가 제품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허가 진행 중이지만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허가받은 제품이 있었는데 다음 달 심사에서도 절차서는 수정하면 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걸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품에 대한 보증자료 등이 지연되어서 변경 허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부들은 비허가 제품을 감추는 방법도 지시합니다. 정품 생산 라인이 아닌 곳에서 제조하고 완제품 창고에 두지 말라는 것. 불법 제품들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는 직원 휴게실에 보관됐다고 합니다. 품질 인증 심사를 위해 식약처가 업체를 방문한 날 내려온 특별 지시. 노출 우려가 있는 관계로 금일 오후에는 출입을 삼가해 주시고 그런 적도 있네요. 영업사원들 회사 내로 들어오지 마라 그런 거. 그다음에 비허가 제품 어디로 숨겨놓고 이런 것들 다 지시를 하고 행하고 그랬죠. 비허가 제품들을 영업사원의 차에 숨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시까지 하면서 업체는 왜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걸까? 허가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빨리 팔아서 이익을 높이는 거죠. 그런 욕심에서 시작이 된 거죠. 식약처의 4등급 의료기기의 허가를 받으려면 각종 서류를 준비해 80일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독성 및 안전성 검사를 포함해 10가지가 넘는 시험 자료가 필요하고 임상시험 자료도 갖춰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상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못 잡아도 전체적으로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는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대략. 아, 전체 비용이요? 2억에서 3억 5천이요?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러면 소요 기간은?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임상이 1년이 걸릴지, 뭐 6개월이 걸릴지, 뭐 1년 이상이 걸릴지. 그리고 실제로 임상을 저희가 했을 때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시 임상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간 산정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무의미합니다.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하는 위험성에 비추어서 그것이 인체에 삽입됐을 때 또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합병증 발생 우려라든가 안정성 측면이라든가 또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뭐랄까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제 허가를 요구한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위반했을 때는 의료기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뭐 형사적인 처벌 규정이 있지요. 이제 5년 이하 규정도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가 환자들에게 시술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 지난 5월 1일 우리는 비허가 제품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처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뭐 거의 다 꼼짝이 맞아서 그러니까 병원에서조차 어느 정보도 새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부작용 보내는 것도 안 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제를 걸고 들어가자면 걸고 들어갈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사실 뭐 저희가 내일 나가는 거는 뭐 나가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서 보고 뭘 어디까지 스탑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 오늘 좀 저희가 오후에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리되면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식약처 직원 10여 명이 SNG 바이오텍을 방문했습니다. 식약처의 불시 점검에 제작진도 동행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텐데 잠깐만 놔주세요. 뭔지 좀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 잠깐만 세워놓을게요. 제품 확인에 나선 식약처 직원들. 회사 곳곳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비허가 제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게실 문이 잠긴 상황. 업체 측에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만 있을 때까지 뭔지 모르겠지만 남자 교실 절대로 열어주지 마세요. 완강하게 거부하는 업체 측,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업체 대표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KBS 추정 시스템의 이동원 PD라고 합니다. 딜레이 디플로이 시스템이라는 게 회사에 존재하더라고요. 네네. 2019년 1월 15일 날 추가 인증을 받을 때. 네, 맞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이전에는 딜레이 디플로이를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네. 시술에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네. 했더니 여기에는 사이즈가 18부터 48까지 네. 명시되어 있죠. 예. 대표의 말과는 달리 2016년 업체의 제품 소개 책자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직경의 제품까지 버젓이 실려 있는 상황.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회사 홍보를 하려다가 보니까 개발 중인 제품이 아마 잘못돼서 이게 이제 뭐 인증 제품이라든지 판매 제품으로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이 거예요. 실제로 판매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런 국내에도 판매한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다. 네. 네,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다. 네. 제품을 직접 보여달라고 업체 측에 요청한 제작진. 우리는 완제품 창고로 향했습니다. 열린제 제품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수술실로 나갈 제품이구나. 그래서 필요한다고 그러고 한번 보고 그냥 이제 제품 이 PC본에 아유 들어갑시다. 저희 완제품 창고에 보관된 대동맥 스텐트 제품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허가된 제품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4480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데 4460이 지금 들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4460이 들어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제 여기 형명은 4480을 입력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식약처 허가가 4460이 있습니까? 잠시만 좀 잘. 열공은 없어. 비허가 제품이었습니다. 이번엔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을 모아놓은 곳. 이 박스를 보면 이제 불용 제품. 제작진은 비허가 제품으로 의심되는 상자를 또 하나 발견합니다. 업체 대표가 2019년 이전엔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던 딜레이 디플로이. 그런데 발견된 제품은 2015년에 제조된 겁니다. 2015년도에는 딜레이 제품을 허가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한 제작진,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식약처 직원들이 휴게실 문을 열고 비허가 제품 수십 개를 수거해 봉인해 놓은 상황. 1차적으로 보시면 이 제품은 추가가 좀 날개가 달린 제품이네요. 모양이 다른 제품입니다. 모양이 다른 제품. 네. 기존에 허가받은 상황하고 모양이 좀 다른 제품. 이게 테이퍼 제품인데 여기 22mm부터 12mm부터 허가사항은 이렇게 된 게 없거든요. 네. 다른 제품이다. 여기 있는 제품들 전체가 좀 그렇다는 거죠? 네? 전체가 좀 이렇게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길이가 다르든지 아니면 제품 모양이 다르든지 아니면 형태가 다르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를 단 하나도 판매한 적 없다는 대표의 인터뷰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좀 만나뵙고 그는 왜 허가를 받지 않고 비허가 제품을 판매해온 걸까? 찾아뵙게 된 거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절대 사용한 적이 없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혹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저희는요. 글쎄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이유라는 건 있을 수 없겠죠. 물론 이제 제품이 약간 다르고 사이즈가 약간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사용된 원자재들은 전부 다 안전성을 확보된 원자재들이죠. 그렇다면 제품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과 별개로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인증이 반드시 그래서 인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인증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인증받지 않는 제품이 환자 몸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부분이 생길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인증을 하는 거니까요. 오전에 인터뷰하신 거랑 오후에 인터뷰하신 거 상당히 좀 내용이 좀 달라져서 저도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SNG 바이오텍의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를 일시적 또는 의학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에서 추가적인 위법 사실 등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제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자와 의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고 홍보해온 해당 업체.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돈이었던 걸까요? 이 업체는 허가된 제품과 길이, 직경, 모양 등이 다른 비허가 제품들을 유통해왔지만 일부 사양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변경된 제품을 허가받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준비 기간만 무려 10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 10년 동안 이 업체의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를 사용한 병원이 서울에서 손꼽히는 유명 대학병원을 비롯해 대한민국 대부분의 주요 병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입수한 업체 문건을 바탕으로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를 납품받아 실제 환자에게 시술한 병원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 약 12건, 신촌 세브란스병원 33건, 고려대 안암병원 23건, 서울 아산병원 112건, 삼성 서울병원 15건, 10여 년간 비허가 제품이 시술된 병원은 전국 130여 개, 시술 건수는 총 2,700여 건에 달합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동맥 스텐트를 병원에서 사용한 이유는 뭘까? 주요 병원 13곳에 공문을 보내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던 서울대병원. 우리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 답변 안 주셔가지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거를 미허가 제품을 샀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맞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이거는 선호하는 제품이 아니라 갖고 내 기억에는 최근에 쓴 적이 없다. 그럼 최근에 쓴 기억이 없다는 거는 과거에는 쓰셨다는 거고 최근에도 썼을 수는 있으나 기억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비허가 제품으로. 다시 확인해 보겠다며 담당 의사에게 다녀온 홍보팀 직원. 여기 다음 주 화요일 날 인터뷰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요?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한 날, 서울대병원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신 서면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 그러나 우리가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서울대병원에서 행해진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 시술은 총 12건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입장은 어떨까? 역시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 우리는 병원을 직접 찾았습니다. 의료진들한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의료진들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제 어쨌든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면 답변이 아닌 인터뷰를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병원과 의료진은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걸 몰랐다는 답변. 업체에 속았다며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나쁜 마음 구속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약에 이래 되면 업체한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속았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걸까? 영남대 병원을 직접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이때까지 그 업체가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겠죠. 제 개인적이세요. 뭐 알고 그랬냐 모르겠냐 아니 모르겠어요. 교수님 인터뷰를 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보고를 드리고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답변을 해서 답변 드리고. 그러나 영남대 병원에선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답변은 좀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뭐 따로 답변 드릴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답변 안 하기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모르고 썼다라고 하는 그 병원의 경우에 그냥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그 제품을 허가받은 제품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건 이제 4등급의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니 이게 허가받은 정품인가 하는 것을 병원 차원에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그런 그 의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정말 비허가 제품인지 모르고 사용했을까? 이거 챙겨와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거의 딜리버리 하듯이 거의 그런 입장이었고, 일부 병원은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는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갖다 놓으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는 의료진이 환자에 따라 필요한 제품 규격을 알려주면 업체가 그에 맞게 그때그때 납품했다고 합니다.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좀 바꿔달라. 예. 아니면 뭐 시크를 하시다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조언들을 하면서 예. 이제 조금씩 변형을 준 거죠. 심지어 의사들이 주문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우리는 비허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의사를 만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추정뉴스팀의 이성호 PD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스탠드업그 회사는 거기밖에 없고, 만약에 주문 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문 제작 자체가 어떻게 불시각?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환자한테 필요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환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허가를 받아야죠. 그에겐 식약처의 허가 여부가 그리 중요치 않아 보입니다. 윤리적으로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승인받지 않은 의료기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입증이 안 돼 있잖아요. 현대의학은 중요한 게 근거예요. 그 근거에서 제일 좋은 것이 재현 가능성이죠. 재현이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환자한테 좋다라는 주장을 백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SNG 바이오텍이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를 납품했다는 136개 병원 가운데 13곳의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중 정식 인터뷰를 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두 곳의 병원은 아예 우리의 취재 요청서조차 받아주지 않았고, 네 곳의 병원은 서면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처럼 답변서를 보내온 병원은 7곳. 답변의 내용은 대부분 비허가 제품인지 모르고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합병증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며 타사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한 곳도 있었습니다. 나의 양심과 위험으로서 의술을 베풀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던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료인의 윤리를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한 후 흰 가운을 걸친 의사들이 보내온 이 무성의한 답변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보고 어떤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비허가 제품인지도 모른 채 시술했다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은 의료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증명일 뿐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국내 병원 흉부 외과 중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 최다 시술을 기록했다는 한 병원 의사에 대한
충격적인 의혹을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분석하던 중 눈에 띄는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SNG 바이오텍의 대동맥 스텐트 제품으로 무려 400여 건의 시술을 한 모 교수. 그가 근무 중인 중앙보훈병원은 SNG 바이오텍의 매출 1위 거래처. 이 교수가 해당 업체의 제품을 그토록 많이 사용한 이유는 뭘까? 국책병원이라서 환자 부담이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금액에 관련 없이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것도 있고, 그 전에 있던 이제 임원분이 있어요. 그 병원 교수님하고 이제 관계가 좋아서 그때부터 아마 계속 유지해서 관리를 아마 거의 10년 가까이 그분이 거의 다 비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해가지고 뭐 해주긴 하겠지, 뭐 학회 가면 교수님 간다 그러면 뭐 하겠지, 그러면 그냥 하나보다 그냥 또 뭐 지원이 들어가겠지. 실제 우리는 이 교수가 병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교수님 경비는 김영란법 관련하여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본인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작년 8월 파리에서 열린 유로 학회에 참석했다는 이 교수. 그런데 그에 따른 경비를 SNG 바이오텍에서 전부 지원했다는 겁니다. 입수한 업체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학회 참가비 약 170만 원, 호텔 숙박료 약 44만 원, 그리고 왕복 항공료까지도 SNG 바이오텍이 부담했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 업체가 이 교수를 지원한 건 총 8건, 금액은 1,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리베이트와 관련돼서 이제 의료기기를 이제 제공한 측이 있겠고, 또 의료기기를 이제 사용한 우리 의료기관 측 모두 이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에는 나중에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까지 받았을 때는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는 이렇게 또 추가적인 이런 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고객불만 보고서를 보면 이 교수는 30번 넘게 제품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시술 후 과다출혈로 고생했다던 김동수 씨의 주치의도 이 교수. 사망자 역시 그의 환자입니다. 진심으로 자사가 걱정된다고 말했다는 의사 역시 이 교수입니다. 그런 그가 비어가인 줄 모르고 대동맥 스텐트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우리는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은 이 교수의 대동맥 스텐트 시술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묻기 위해 진료실 앞에서 그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진료가 끝나는 오후 5시 무렵 진료실에서 나오는 교수. 그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KBS 추정 60분 중에 이동훈 씨라고 합니다. 병원 측에 연락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병원 측에 뭐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비효과 제품을 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걸 자세히 알아보고 할게요. 인터뷰는 하니까요. 인터뷰를 거부하며 연구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교수님, 제가 자료만 좀 놔두고 가겠습니다. 자료만 질문지나 있어요. 아니 질문지가 아닙니다. 자료를 제가 꺼내서 안 돼요. 여기 앞에 서서 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만. 2018년 미국 학회와 유로 학회 때 한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항공료, 숙박료, 학회 지원비까지 모두 지원받지 않으셨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민들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집에서 방문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병원처럼 허락을 이렇게 받으시고 의논문하고 이제 해주시고 다른 선생님들이 없으시니까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같이 가주시죠. 교수님 책임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 병원 홍보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거부를 하신다는 게 법적 아닌 건 아니에요. 법제나 형사 고발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자연스러운 내용이 편집되거나 뭐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저희도 사실은 이분들 소송을 안 내지는 아직 안 하시기 때문에 중앙보훈병원에서 온 서면 답변입니다. 해당 교수가 법률적 다툼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해외 학회 기간 동안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SNG 바이오텍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가 또 있다고 합니다. 업체 내부 문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여름 휴가 비용 등으로 90만 원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는 의사. 그는 SNG 바이오텍의 매출 2위 거래처 B병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SNG 바이오텍 대동맥 스텐트로 약 280건의 시술을 해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된 고객 불만 보고서는 총 11건. 그가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비허가 제품을 사용한 것은 혹시 리베이트를 받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를 발견한 제작진. 우리는 리베이트 의혹이 담긴 문건을 건네며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진료가 있다며 답을 회피했습니다. 대신 병원장을 만나 비허가 제품을 사용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봤는데 네. 그 대리점에서 우리한테 속이고 납품했다가 그걸 다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네. 원래 훨씬 더 말씀드리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다 확인한 게 더 확실하겠죠. 감동을 드려주시면 이제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이 결코 작지가 않거든요. 아니 뭐 서울에 더 훨씬 많이 쓰는 병원이 많다고. 두 번째로 많이 쓰신 병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 속이고 납품한 거라고 난 들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정황들도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환자들은 병원을 믿고 치료를 받았는데 허가받지 않은 제품인지 병원에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병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거기서 납품을 우리한테 속이고 한 거지. 그렇지 않은 정황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건 몰랐다고 사용해서 끝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자 병원에서는 사용자시고 시술 환자들이 중요합니다. 부장님, 부원장님, 환자분들은 할 말이 없으십니까? 오늘 서류도 아니고 보내주세요. 공문이랑 제가 좀 보내드리고. 자기를 보내주면 안 되지. B병원에서 온 서면 답변. 리베이트 의혹과 비허가 제품 사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전국의 무려 130여 개 병원에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가 유통되는 동안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었던 SNG 바이오텍. 대동맥 스텐트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상황. 식약처장이 언제든 업체에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사례 발생 시 업체는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SNG 바이오텍이 식약처에 이상 사례를 보고한 건 단 한 건뿐. 우리가 수십 건의 고객 불만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문제들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식약처는 어떤 입장일까? 허가받지 않는 제품들 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식약처 좀 인지를 좀 하셨었나요? 생산과 판매가 좀 10년 동안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었는데
네, 해당 제품이 추적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적관리 같은 경우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신속한 추적을 통해서 조치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욱이 업체에서 이 제품들에 대해서 모두 허가받은 제품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 정황을 포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식약처에서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업체에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속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인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좀 유통이 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통해 조사 중입니다. 추정 60분이 비허가 제품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릴 때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G 바이오텍의 불법 행위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행위 인지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식약처는 자신들의 의료기기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환자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기기를 시술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내놓은 답변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환자가 비허가 제품을 시술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스텐트와 원재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허가 제품의 의학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 그 때문에 정기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모니터링하면 충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식약처. 우리는 비허가 제품을 시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심리적으로 시한폭탄을 떠안고 살아가게 될 환자들을 위한 관계 당국에 보다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고위험 의료기기의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식약처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추정 60분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에 갔다 오는 거는 대단한 뜻합니다. 첫부터 다 시작이에요. 그렇죠, 저기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계속 벌이고 있는지. 추정 60분에선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은 후 피해를 보셨거나 관련 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